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는 선거 휴일로 하루 쉬고 왔습니다. 그새 미 증시는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서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죠. 다우지수 상승한 후에 33,000포인트 위에 빼꼼하고 휴식을 취했다. 그렇다고 급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21선 기울기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완만해졌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주 초까지는 눈치 보기 가능성이 있다 보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가 잘 나오면은 다음 주 초부터 좋겠지만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눈치 보기 가능성이 있고 초부터 올라가면 좋고요. 그래서 중순 정도부터 중반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반하고 다다음 주 정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숨에 12,000까지 올라왔는데 1000포인트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우하향 중이고 다음 주 돼야지 요게 꼬리를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 후반에서 다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결과 보시면은 이제 거의 여당에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예요. 지난 정권 심판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됐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식에 관련된 것이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 이 속도를 이제 속도감 있게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주인분들하고 대화하시면 되고 우린 주식에 관련된 얘기만 하자고요. 자, 해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여당이 대승을 했다. 전국 시도지사 17석 중에 12석. 압도적이었죠. 구시 군의장 이쪽 계열은 226석 중 145. 다 과반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재보궐선거도 7석 중에서 5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여당의 이제 국민들이 기대감이 높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힘을 한번 실어주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는 걸 지켜보자. 정권 초기니까 힘 한번 실어줄 테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취임식 마치고 한 달 됐는데 예, 한 달도 안 됐죠 정확하게는. 그러니 한 20일 됐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힘을 실어주는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켜보면 되겠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 보시면 환율이 안정세를 좀 찾는데 너무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이 화요일 날 이 코스피 주식을 만일에 1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 1조 원 매수한 다음에 매도 금액은 굉장히 적죠. 자, 이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동안은 선물과 옵션 가지고만 움직임을 취했는데 지금은 코스피 주식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단계다. 기관이 매도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크다. 선물을 매수하고 그러면은 주식을 매도한다. 두 개가 반대 수급이 나와요. 어떤 식이냐면은 선물이 비싸게 고평가돼 있고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평가돼 있는 거를 매수하고 고평가돼 있는 거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선현물 가격 차로 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얻는 이 프로그램 매매를 시행한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직접 매매한 게 아니라 기계가 매매하는 금액이 크고 이 금액은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이 그래서 많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투자에서 큰 매도 나온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매수도 들어왔던 것도 처분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최근 수급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쪽인데 이쪽이 큰 매도가 나오진 않았다. 사모펀드가 조금 매도는 했는데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팔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투신이 꾸준하고 연기금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수급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1000억대의 매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외국인들 경계감 정도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지수 베이지부 고용보고서 발표되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일 정도까지 혹시나 모를 우려감에 포지션은 하락. 그럼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해도 살포시 눌렀다가 상승 포지션 구축하지 않는 이상 뭐 아주 큰 강세보다는 뭐 좀 눈치 보기 정도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워낙 굵직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수급 동향은 이제 내일까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수급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현금이 있다고 해도 뭐 굳이 오늘보다는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를 노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00포인트 앞두고 있죠. 코스피는 2650을 살포시 넘어갔다가 휴식 구간, 코스닥은 아직 900포인트 못 갔습니다. 반등이 좀 늦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하향중이죠. 21선. 요게 꼬리를 말아올린 게 요것도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다음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부터 기대감이 있고 요 900포인트 건드려도 쉬었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 넘어가서 쉬냐 아니면은 맞고 쉬냐인데 지금 힘이 좀 약한 거면 맞고 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닥은 이 저항까지 아직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양호하게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0.24%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단단하게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별 볼 일 없었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M&A 기대감 얘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AI 로봇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이런 쪽으로 대형 M&A를 좀 기대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NXP나 이런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하나 가져오는 걸 좋죠. 뭐 르네사스도 좋고 인피니온도 다 좋은데 NXP가 뭐 가장 좋은 매물인데 사실 뭐 가져오긴 쉽지는 않죠. 뭐 동의 얻기도 쉽지는 않고 인텔이랑 뭐 다들 원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M&A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로봇 AI 쪽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휴림 로봇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뭐 우림 PTS 우림 PTS 뭐 아니면 스맥, 이렌식스, 해성 TCP, 삼익 THK,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 스펙 같은 경우가 좀 작은 종목들을 작은 종목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M&A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스펙 관련주 삼성 스펙 4호나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선거에서 정부에다 지금 여당에다 힘을 실어줬다 말씀드렸는데 2015년 한국형 UAM 실증 사업이 아주 뭐 신청서 제출이 51곳이 되면서 아주 뭐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온테크가 일단 오늘 움직이면서 5,500원 이 구간 유지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량도 양호합니다. 한 번 더 양봉을 세워주면 아주 뭐 나이스한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게 16,5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이 구간 넘어가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겠죠. 참고하시고요. 뭐 제이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뭐 자율주행 관련되니까 뭐 저런 그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이런 쪽도 움직임이 조금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정 기전이 12,000원을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좋은데 이거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해서 요거가 12,000원 유지해주면서 흔들긴 나와도 되는데 유지해주면서 내일이면 좋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한 차례 양봉을 더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입니다. 가능성 있고 뭐 이화전기, 뭐 광명전기, 재룡전기, BHI 같은 쪽이 같이 움직였다. 자, 한신기계나 우진, 뭐 보성파워텍 같은 쪽은 이제 순환매를 좀 기다려야겠죠. 이쪽은 이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이렇게 수렴하면서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항공우주청 같은 경우도 테스크포스 구성을 했다. 그래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뭐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한양디지텍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원래는 한국항공우주가 원래 제일 강해야 되는데 최근에 워낙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추후에 이제 틈새 시장으로 공략할 만한 이제 저점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영 EMC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의 사내벤처 1호 아비커스죠. 여기가
작년에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첫 자율운항으로 대양을 횡단했다라고 해서 이게 12인 크루즈 선박으로 횡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형 ENC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종목이었다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태경 BK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존에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러시아랑 벨라루스는 친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탄산칼륨이 전 세계 40%가 공급이 되는데 이 탄산칼륨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여기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원자재 쪽에 순환이 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추후에 뭐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나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친환경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이랑 순환매 계속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탄산 쪽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순환해서 그냥 볼 수 있다. 식량 관련주와 함께 나머지 원자재 쪽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6월에는 기대감이 좀 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TJ 미디어나 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같은 이 주류 업종, 음주 가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류 업종과 이런 노래방 기기 쪽. TJ 미디어 최근에 반응 예쁘게 나오는데 21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중반에서 다다음 주 정도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롯데칠성 주류 가격 인상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되고 모임도 해제되었습니다. 사적 모임도 해제됐습니다. 난리 났죠. 모임 뭐 많이 오고 난리가 났죠. 저 아직도 한 번도 못 갔는데 거리 해제되고 나서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음주가무 쪽 얘기 나올 수 있고 소주 가격 오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소주 맥주 가격 2, 3월에 하이트진로 올렸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4월에 소주 가격 인상. 전체적으로 주류 가격 인상. 롯데칠성은 또 여름 관련주이기도 하죠. 지금 벌써부터 여름 날씨입니다. 굉장히 덥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롯데칠성도 여름 관련주까지 엮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여름 관련주 쪽으로 해서 태경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드라이아이스 관련주, 탄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CGV나 콘텐트리 중앙 같은 이런 영화관 관련주들, 콘텐츠 영화관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쇼박스도 마찬가지죠. 이쪽 관련주 쪽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칸 영화제 이후에 한 차례 급등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쉬면서 숨고르기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 관련주들도 같이 보면 좋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대장인데 그동안 한 차례 반등 나왔다가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추세적으로 쭉 상승, 추세적으로 쭉 하락 둘 중 하나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 바닥에서부터 75,000원 중요한 구간이다 했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85,000원 중간점에 9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구간. 현재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마네트웍스나 에이스토리, 버킷스튜디오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 이쪽 카지노 관련주들도 기대감은 있다. 여행 관련주랑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그리고 제주에어, 진에어 같은 LCC 항공사. 항공주는 LCC 쪽이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한항공이 꾸준하고 계속 좋은데 왜 LCC냐라고 하면은 자, 진에어나 제주에어 이 LCC 쪽은 여객 아니면은 볼품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경영난이나 이런 자금난에 얻어기고 있죠. 대한항공은 뭐 했다? 여객이 안 되면 좌석 밀어놓고 화물 실어서 날랐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코로나 기간에도 오케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LCC 항공사는 뭐 소위 속된 말로 죽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행 뭐 이런 LCC 다 죽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서서히 여행 쪽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다들 기대감이 엄청나죠. 보복 소비 얘기 나온 것처럼 보복 여행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거기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기대감이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코 관련주들 이미 올라온 쪽이 있는데 뭐 HLB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스코텍, 유한양행, 네오이뮨텍, 크리스탈, 매드팩토, 제넥신, 에이비온, 지니너스 같은 종목들, 아스코 출격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 보시면 되고 HLB가 한 차례 멋진 모습 보인 다음에 한 2주 정도 쉬고 있죠. 쉬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게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그러지 이때 사실 좀 과하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뭐 베트남 백신 이 관련 쪽으로 해서 과하게 나노코박스 쪽으로 과하게 올랐었고 제자리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남 쪽에 임상 3상 잘 됐다. 1차 지표 유효성 있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에스모 때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양낭성암 같은 경우는 임상위생 진행하면서부터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어. 완전 관해 사례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선양낭성암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귀의약품이고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거 임상 2상 마치 이 결과가 뭐 기존에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나쁘게 나올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개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스코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 쉰다고 해도 에스모 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유럽 종료학회 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케줄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는 과거에도 위암 3차 위암 3차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결과 나왔을 때도 한번 지옥을 경험했다가 에스모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보인 거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HLB는 좀 기대감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의 핵심이죠.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랑 2차 전지 계속 순환매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장이 만약에 내일까지 쉰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길어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눈치 보기 되고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는 양호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노리고 여러분들이 밀릴 때 좀 이제 밀리는 종목들 담아두면 될 거예요. 수급이 양호한데 밀렸다 담아두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LNF 같은 경우 밀릴 때마다 좀 담아두시면 괜찮을 겁니다. 25만원 유지 가능성 높고 만약 이탈한다 가격적으로 좋으니까 계속 모아가도 된다. 이거는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25만원 바로 회복했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하는 게 기업이 안 좋아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온 이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 8만원 굳이 여기를 이탈하면서까지 기업 가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밀렸다라고 하면 이건 회복된다 말씀드렸는데 회복이 됐죠.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후에는 M&A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냥 사모펀드에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알짜 기업이죠. 2위권 동박업체 기업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포스코나 뭐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에서 대기업이죠. 굴지의 대기업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런 관련 소재 사업 하는 기업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 그리고 투자 효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진 기업도 굉장히 단단한 중견기업인데 대기업으로 넘어가서 투자를 받으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괜찮다. 이런 것처럼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주 쉬는 구간에서는 그냥 순환매 노리면서 저점 매수 들어가면 된다. 지지선 구간에서 잘 공략하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이제 순환매 노리면 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는데 이번 주 주말부터는 교육과정 올라오니까 주말에도 저희 채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